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의 김학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장이 항상 어려울 때 또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요. 자, 이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화두는 미국의 출구 전략 시행이 언제 될 것이냐. 엑시트 플랜이라고 하는 채권 시장이 먼저 요동을 쳤고요. 네.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자, 미국의 출구 전략이 시작되는 시기와 그 영향을 좀 가늠해 보신다면은 언제쯤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지금 금융시장은 지레 짐작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나타내는 입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저금리 체제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통화정책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여러 가지 경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자기들의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을 이제 시장에 제시해 줬죠. 통화정책이 바뀌는 시기는 실업률이 6.5%까지 떨어지는 시기다. 지금 한 7.5% 정도 되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한 1.1%인데 2.5%까지 올라가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빨라도 금년 말 정도는 되어야 뭐 통화정책이 의미 있게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당장 바뀔 거다라고 기대하고 움직이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볼 때 좀 이른 그런 어떤 액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연말기에 통화정책이 바뀌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시장이나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요.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바꾸는 거니까 뭐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경험한 것처럼 글로벌 경제가 같은 강도로 회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좋고요. 중국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처럼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자기들이 좋아졌다 그래서 먼저 출구 전략을 쓰게 되면 제 생각엔 금리는 올라갈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미국 밖으로 나왔던 돈이 다시 또 미국으로 환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출구 전략이 가시화되면 조금 충격이 있지 않겠는가 걱정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 시기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한 연말께는 되어야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레짐작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은 항상 뭔 재료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인데, 이 출구 전략이 구체화되려면 사실 전제 조건이 경기 회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인데, 네. 지금 현재 실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금리는 아직도 낮은 편인데, 이 시장 금리가 먼저 반영을 해갖고 2%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 그렇게 나왔을 때는 이미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뜻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경기의 흐름을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출구 전략이나 양적 완화의 축소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경기가 회복이 되는지 그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국은 큰 틀에서는 회복 기조인데 이제 회복 기조 안에서 이제 그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 부진하게 나왔고, 근데 앞으로 몇 달 정도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경험을 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니까 출구 전략이 미뤄질 거라는 우려로 기대로 주가가 올랐고, 또 경제 지표 좋게 나오니까 출구 전략이 빨라질 거라는 이제 우려로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는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해석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주가를 이끄는 어떤 그런 어떤 키가 되긴 힘들 것 같고요. 중국은 뭐 경기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부양을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앞으로 몇 달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인 것 같습니다. 유럽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기준금리 낮췄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정 긴축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의 지표들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도 이제 유럽으로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유럽 경제 지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과거에도 보면은 뭐 금리를 내리고 그러면은 심리 지표나 이런 건 좋아지는 사이클이 몇 달 나타났기 때문에 뭐 실제로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볼 몇 달 동안의 지표는 뭐 그리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자,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아직도 지표가 안 좋아진다면은 돈 풀어도 효과가 없겠네. 이게 이제 의구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이런 지표마저도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또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글로벌한 이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안으로 들어와 보면 이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했는 코스닥 시장이 뭐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네네. 미국의 이제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뭐 중소형주가 있는 러셀 2000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대형주 쪽으로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인지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몇 달 정도는 대형주가 더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뭐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연초 아직까지도 뭐 15%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 대비. 최근에 조정을 받는 게 코스닥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의 음식료주,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방송, 광고 주식들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싸졌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그 PER은 한 뭐 9배 정도 되는데 코스닥 시장은 이제 12배가 넘는데 이 괴리율은 2005년 이후로 가장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좋았던 거는 대형주가 오를 수 있는 논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어떤 대안적인 시세 흐름으로 그쪽에서 어떤 시세가 분출이 됐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몇 달 정도는 대형주가 좀 좋고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는 쉬어가는 정도의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또 결론을 안 부탁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문현답. 네, 우매한 질문을 많이 드리긴 합니다만 투자 전략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요? 글쎄요, 뭐 하반기에도 경기가 대단히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상반기보다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외국인 주식 팔았는데 뱅가드 펀드 이제 매물이 컸었는데 6월 말이면 종결이 되니까 외국인 수급도 좀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한국의 집값이 계속 떨어졌는데 여전히 논란은 많지만 5월부터 또 완만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에 좋은 사인인 것 같고 또 일본 증시도 아베노믹스가 가졌던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경기가 화끈하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몇몇 미시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가는 이걸 반영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연말께 미국이 출구 전략을 쓰게 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가 올 들어서 별로 오른 게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좀 수익률의 평균 회귀란 관점에서도 2,000포인트를 넘어서 한 10% 정도는 상단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긍정의 힘을 또 찾아주셨습니다. 중심을 잡아주신 분이고요.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의 김학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